안녕하세요. 옵시디언을 배우고 나누는 사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옵시디언과 구글 캘린더를 함께 사용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옵시디언 안에서 구글 캘린더를 함께 사용해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구글 캘린더로 개인 일정을 입력해 오고 있었고, 이를 옵시디언에서도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커스텀 프레임즈라는 플러그인으로 탭에다가 구글 캘린더를 띄워서 이용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른 탭을 이용하다 보면 잘 안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일정을 놓치게 되기도 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게 되는 일간 노트에 구글 캘린더의 일정이 떴으면 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것이 구글 캘린더 플러그인입니다. 유키가사이라는 분이 만드신 구글 캘린더 플러그인은 옵시디언 내부에서 구글 캘린더를 훨씬 더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옵시디언 내부에서 구글 캘린더의 웹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옵시디언 내부에서 웹뷰, 구글 캘린더의 웹뷰는 물론이고 구글 캘린더의 월별 뷰, 그 다음에 타임라인 뷰 등을 이 옵시디언 탭 내부에서 띄워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옵시디언에서 작성하고 있는 노트 내부에서도 코드블록 형태로 이 구글 캘린더의 일정들을 띄워줄 수 있어서 이 플러그인으로 일간 노트 내부에 리스트 형태로 일정을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띄워진 형태는 조금 있다가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구글 캘린더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글 캘린더 플러그인을 다운받고 옵션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복잡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 위드 구글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버튼이 있어서 얘를 로그인 해보면 이렇게 구글 캘린더 미싱 세팅즈라고 해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셋업을 하는 튜토리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캘린더 플러그인의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선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여기 console.cloud.google이라고 하는 주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선택이라는 부분이 보일 텐데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라고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임의적으로 이제 부여되는 이름을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가 완료가 되면 이 프로젝트 선택 버튼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작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요 검색 화면이 상단에 보면 보이실 텐데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구글 캘린더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아래쪽에 구글 캘린더 API라는 것이 마켓플레이스 영역에 보이실 거예요. 구글 캘린더 API를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이 화면에서 사용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API 관련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왼쪽에 메뉴 보시면 어스 동의 화면이라는 그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이런 화면에서 유저 타입 화면에서 외부 항목을 선택해서 만들기 버튼을 아래쪽에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앱 이름을 구글
캘린더 옵시디언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 지을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원 이메일 부분은 자신의 이메일 아마 뜰 겁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쭉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개발자 연락처 정보가 보이시죠? 이것 역시도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서 저장 후 계속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그 화면에서도 저장 후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장 후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화면에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버튼이 아래쪽에 보이실 텐데 그거를 클릭해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OS 동의 화면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 앱 게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버튼 누르셔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된 것을 확인하고 왼쪽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 아래 위쪽에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OS 클라이언트 I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 유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름은 안 건드려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URI 추가 버튼 눌러주셔서 아까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식 사이트에 있는 그 중에 이 주소를 카피해 주셔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밑에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 승인된 리디렉션 URI라는 부분이 보실 거예요. 그 밑에 URI 추가 버튼 누르셔서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추가 버튼 눌러서 요것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OS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생성되었다고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이 두 가지를 카피를 각각 해주셔서 아까 봤었던 구글 캘린더 플러그인 옵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비밀번호도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로그인 위드 구글이라는 버튼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가 하나 뜰 텐데요. 이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발자 아까 우리 입력한 아이디가 같이 뜨고요. 그다음 구글 캘린더 옵시디언 이동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액세스 요청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뭐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뜨면서 옵시디언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버튼이 로그인 되었다고 로그아웃 버튼을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Place Start Obsidian to Let Changes Take Effect 해가지고 이제 저장이 이런 로그인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껐다가 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지금 제가 테스트 하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그 일간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그 노트에 뜨는 모습을 잠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간 노트 내부에서 쓰이는 코드 블록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코드에 있는 각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입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타입이라는 항목은 캘린더가 보이는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기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하루 보기, 주간 보기, 월간 보기, 연간 보기, 스케줄 보기, 웹 방식 보기 등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일간 노트에서 목록 형태로 일정들이 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넣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하루 보기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day 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하루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는 스케줄 보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임스팬이라는 항목입니다. 타임스팬 항목은 화면에 표시되는 일수를 결정합니다. 주간 보기와 스케줄 보기로 설정되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만큼, 보기를 원하는 날짜만큼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2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목록 화면에서 지금 1월 4일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5일까지 이틀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데이트 항목은 특정 날짜의 일정을 불러오고 싶을 때 쓰이는 항목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오늘 날짜, 그러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들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1월 4일 날짜의 일정을 띄우고 싶으면 2024-01-04 형태로 날짜를 입력을 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목에 다시 날짜를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에 템플레이터 문구를 적어줍니다. 템플레이터 문구를 넣으면요. 지금 현재 이 문구가 위치해 있는 그 파일의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 노트의 날짜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 그대로 얘가 입력이 되면 이 데이트에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이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키면 이 템플레이터를 작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월 6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 템플레이터 적용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1월 6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간 노트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해놓고 일간 노트가 뜰 때마다 자동으로 그 템플릿이 적용시켜 놓게 만들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입력해서 그날의 구글 캘린더 일정들을 일간 노트에다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clude라는 항목인데요. exclude는 특정 캘린더를 제외시키는 항목이에요. 다운표 안에 이제 제외하고 싶은 캘린더의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외시키고 싶은 그런 캘린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일간 노트에 일정이 띄워져 있으니 탭에만 일정이 띄워져 있을 때보다 일정을 자주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일정을 까먹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의 일정이 띄워지게까지 해두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옵시디언을 긴밀하게 통합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